It's Charlie's World. 안녕하세요. 찰리스 월드의 찰리 브라운입니다. 시세는 재미가 없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저도 이제 투자를 하고 있고 이제 유튜브를 해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목소리가 크게 이렇게 녹음도 하고 할 수 있는 게 나름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는데, 그런 게 사실은 그냥 혼자만의 내피셜이 아니라 어떤 이런 뉴스를 근거로 해서 저도 이제 다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냥 맨땅에 헤딩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어저께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카카오페이에서 이제 금융 서비스를 통해서 그쪽에 이제 투자 크라우디 펀딩 이런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이제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맥락을 같이 하는 게, 사실은 그 카카오페이의 카카오의 이제 대주주가 실은 알리바바거든요. 엔트파이낸셜이 카카오의 지분의 40%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영권이나 아니면 전반적인 전략 짜는데 아마 대부분 엔트파이낸셜 쪽에서 아마 원하는 대로 아마 그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좀 부정적인 의미로 보면 중국 자본의 잠식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중국 자본의 잠식이 지금 카카오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되게 많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래서 어쨌건 흐름은 일단 그렇게 가고 있고,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 제목 보시면 아시겠지만 증권사 인수한 카카오, 알리바바, 위어바오의 성공 공식 따를까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보세요. 맨 위에 보시면은 푼돈 투자 유도의 세계 최대 MMF로 바로 투자 증권 인수의 시너지 노리는 카카오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미 중국에서 이런 방식으로 해서 중국에서 엔트파이낸셜에서 성공을 이미 거뒀고, 많은 돈을 모금을 해서 투자돼서 성공적으로 이제 투자 수익도 투자한 사람들한테 이제 돌려주고 막 이렇게 해서 플랫폼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2,500만 명의 카카오페이 이용자가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보일 것이다 라고 나와요. 그래서 위어바오의 성공 방정식, 푼돈, 쉬운 투자, 높은 수익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같은 해 6월 엔트파이낸셜은 금융상품인 위어바오를 선보였다. 엔트파이낸셜은 2017년 카카오페이에 2,300억 원 정도를 투자한 바 있다. 현재 카카오에 이어 카카오페이의 2대 주주다. 이런 점에서 카카오페이가 향후 위어바오의 성공 방정식을 따라갈 가능성이 더욱 높게 점쳐지고 있다라고 또 나오죠. 그래서 좀 전에 제가 보니까 엔트파이낸셜에서 만들어낸 코인인 네오코인이 있는데, 덩치가 작은 코인은 아닌데 갑자기 되게 많이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좀 전에 시세를 보니까 17% 정도 올랐는데, 이제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린 게 뭐냐면, 중국 자본이, 그러니까 중국에서 지금 블록체인을 막아서 중국 코인 다 망한다고 했던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죠? 지금 이제 그런 말씀들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끝까지 보자. 과연 어떻게 돌아가나라고. 그거는 실질적인 어떤 그런 게 나오는 거는 내년 그러니까 3, 4월 아니면 6월 이전에 아마 그림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어떤 중국 코인에 관해서, 중국의 어떤 그 자본에 관해서 지금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지금 돌아가는 그림 자체가 골드만삭스보다 지금 자본 규모가 되게 엔트파이낸셜이 커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전 세계 금융 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도 향후 어떻게 보면 중국 쪽이 조금 더 많이 클 수 있다는 확률이 높다는 거거든요. 사실상. 그러니까 팩트적으로 말씀드리면. 근데도 그거를 인정을 안 하고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달러가 최고다, 미국이 최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은데,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저는 그렇다고 조선족도 아니고, 제가 무슨 중국 무슨 중국에 관해서 엄청 막 이렇게 막 큰절하고 막 그런 사람이 절대 아니라니까요. 그냥 저는 그냥 한국 사람이고, 그냥 객관적인 시각에서 바라봤을 때 흐름이 그렇게 돌아갈 것 같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지. 근데 어쨌건
인정 안 하시는 분들도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내년 정도 가면 아마 그런 사람들도 아마 고개 숙일 거예요. 예, 자기들이 무지했고 잘 몰랐다는 거에 관해서 아마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할 거고, 2013년도에 이게 출시가 됐어요. 그래서 2013년도 출시 당시만 해도 위어바우는 투자자들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거래가 가능하도록 했다. 돈을 넣고 빼는 것이 그만큼 쉽다는 점으로 소액 투자자들에게 어필한 것이다. 다만 현재는 위어바우가 운영하는 자신의 금액이 크게 늘어나면서 개인 투자자가 하루 출금할 수 있는 금액에 제한을 두고 있다. 라고 나오고, 여기 또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요 근래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 결과 현재 위어바우가 운영하는 자금은 2,679억 달러, 약 300조 원에 달한다. 지난해 이미 JP모간의 MMF 규모를 뛰어넘어 세계 최대 규모의 MMF로 떠올랐다라고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중국인들의 개미 푼돈이 모여서 이제 그게 거대한 자금으로 펀드로 이제 운영이 되는 거고, 한국 같은 경우도 이제 카카오에서 그런 식으로 이제 하겠죠. 근데 한국이 아마 5G 서비스, 그 통신 서비스를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아마 하면 그것과 맥락을 같이 해서 카카오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도 아마 점진적으로 지금보다 훨씬 앞으로 치고 나갈 확률이 되게 높아요. 여러 면에서.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아마 제가 지금 느끼는 건 뭐냐면, 지금까진 가만히 있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아마 여러 가지 사업 방면에 아마 그거를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을 할 거예요. 카카오 측에서. 예, 그건 지켜보시면 아마 아실 것 같고. 그래서 여기 또 보시면 알리페이의 위어바우와 마찬가지로 향후 카카오페이 역시 바로투자증권을 인수해 통해 카카오톡의 대규모 사용자 기반을 끌어올 수 있는 대중적인 금융상품 개발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소비자들은 카카오톡 플랫폼 내에서 손쉽게 주식을 거래하고 펀드 상품을 구입하는 것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페이 플랫폼을 이용한 뒤 충전된 상태로 잠들어 있는 푼돈을 종합자산관리 계좌, CMA나 MMF 등에 연계해 투자하도록 만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사회초년생이나 대학생 등 자산 규모가 크지 않은 소액 투자자들을 중점적으로 공략할 것으로 예측된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우리 연세 많으신 투자자들 분 말고 좀 어린 친구들 중년층까지 아마 이쪽으로 아마 급선회할 확률이 되게 높고, 되게 편하잖아요. 그것도 아마 수익률도 실시간으로 볼 수 있고, 내가 투자한 거에서 QR코드로 다시 길거리 가다가 옷을 산다거나 음식을 먹는다거나 호텔에 가서 결제를 한다거나 비행기표를 끊는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쉽게 할 수 있잖아요. 굳이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고. 그러면 당연히 사람들이 이쪽으로 선회해서 사용 빈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이 게임은 이미 끝난 게임이죠, 사실은.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 보시면은 CMA나 MMF라고 나오는데, 제가 보는 그림이 뭐냐면, 카카오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을 하면 이제 비트코인 ETF가 승인 났네 안 나네 그런 얘기가 되게 많은데, 제가 그러잖아요. 결국에는 암호화폐계에서 비트코인 ETF가 승인 나면서 엄청난 변곡점이 될 거라고. 근데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나면 그 자체가 금융 상품으로서 인정을 받고, 이런 지금 알리바바에서 운영하는 어떤 위어바우에서 그 비트코인 ETF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을 출시해서 사람들 개미의 돈들이 1억 명이 되는 사람, 아니면 5천만 명 되는 사람, 아니면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씩 10,000원씩 투자해도 그게 엄청난 돈이 된다는 거죠, 결국에는. 그래서 그런 것도 그렇고, 한국의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이 비트코인 ETF가 아마 카카오에서 아마 그런 상품을 만약 출시라면 그거에 관해서도 아마 사람들이 한 사람당 최소한 10,000원씩이라고 해도, 예를 들어서 거기에 2천만 명이 거기에 가입을 해서 거기다 투자를 해봐요. 한 사람당 10,000원, 최소 10,000원, 어떤 사람들은 거기다 최고 100만 원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암호화폐 시장 자체가. 그러면서 매스컴이 도와주면. 예.
그래서 결국에는 뭐 스테이블 코인이 어쩌는 애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이 나서기 시작을 하는데 무슨 개똥 같은 소리라고 있어 지금. 아니 무슨 스테이블 코인은 중간중간에 있으면서 어쨌든 중요한 건 커다란 레버리지를 만들려면 스테이블 코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비트코인 자체가 지수로서 인정을 받고 그게 상품으로서 전통 금융시장하고 커넥션이 돼야 결국에는 이 암호화폐 시장이 볼륨이 커질 수 있게 전통적인 금융 세력도 그거를 쫓아서 간다니까요. 그거를 키를 잡고. 근데 왜 갑자기 스테이블 코인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왜 사람들이 갑자기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스테이블 코인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스테이블 코인 사세요. 예. 비트코인 그냥 다 던져버리고. 여기 보시면은 카카오페이 투자 서비스 필두로 몸집 키운다라고 여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P2P 대출 상품 시작으로 투자 서비스 오픈, 다양한 상품으로 3년 내 100조 원 거래 규모, 거래 목표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3년 내 100조 원 거래 목표라고 나오는데 제가 봤을 때는 3년 안 걸릴 거예요, 아마. 100조 원 달성하는데. 예. 왜냐면 돈 투자할 데가 없거든. 내년부터 보세요. 주식이 됐든 아니면 집값이 됐든 사람들이 오히려 그쪽에 투자하는 것보다 매스컴이 그리고 카카오가 네이버가 그리고 다음에서 도와주잖아요. 사람이란 동물이 여론이나 매스컴에서 몰아주잖아요. 누군가 그쪽으로 글을 써주고 좋게 문장 끝을 내주고 그리고 TV에서 해주고 하면 그쪽으로 사람들이 몰려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미 들어와서 피해를 보고 있긴 하지만 그쪽으로 이미 이 시장을 되게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결국에는 본인들이 투자하고 있는 주식이 까지고 부동산이 까지면 결국엔 그 사람들도 이쪽으로 올 수밖에 없어요. 예, 그리고 그런 그림을 만드는 거는 지금 시세를 폭락한 그 사람들이고 결국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보시면은 투자 상품은 사용자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우선으로 고려해 중위험, 중수익의 P2P 대출을 시작으로 향후 주식, 채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라고 나오죠. 그래서 카카오페이는 간편송금 시장의 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지난해 매출 106억 원을 기록했지만 255억 원의 영업손실을 냈고 올해 상반기에만 86억 5,950만 원의 영업 적자를 이어갔다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손정희하고 움직이는 여러 가지 소뱅에서 투자한 그 기업들 아니면 알리바바에서 움직이는 기업들도 이렇게 보면은 적자 노선인 데가 되게 많아요. 근데 걔네들이 그런 기업들이 알고 보면 다 발톱을 가리고 있다고요. 예. 물론 쿠팡도 마찬가지고. 예. 지금 만약에 지금 기존에 있는 택배업에 있는 CJ나 아니면은 뭐 현대택배나 다른 데들 있잖아요. 거기서 아마 노사분규나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시스템 상에 있는 거를 그대로 흡수해서 쿠팡이 아마 자기네들 영역 확장을 되게 많이 할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근데 5G 쪽에서는 아마 CJ나 그쪽보다는 아마 쿠팡이 치고 나갈 확률이 높은 게 CJ는, 그러니까 쿠팡 같은 경우는 소뱅에서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5G하고 관계가 얼마나 자율주행, 우버 시스템하고도 얼마나 연관관계가 깊은데요. 거기다 또, 카카오하고 또 연관돼 있잖아요. 우회적으로 자본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차피 이거는 뭐 여기 보시면은 실제 카카오페이는 이번 투자 서비스를 시작으로 3년에서 5년 내에 연간 100조 원 금액이 카카오페이 내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예, 라고 나와요. 그래서 마지막에 보시면 핀테크 업체 관계자는 카카오페이는 기존의 이체, 청구서 등 금융 서비스를 카카오톡이라는 모바일 플랫폼으로 제공함으로써 고객층을 확보해 왔다. 그리고 카카오페이는 앞으로도 카카오톡이라는 강력한 플랫폼을 바탕으로 신규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이상한 게 해외 뉴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즘에 갑자기 뭐 사법당국에서 규제를 세게서 뭐 규제를 했니, 뭐 ICO 규제라니 막 이런 얘기 나오는데 국내 뉴스도 마찬가지고 또 동시에 나오는 거 봐. 이거 봐요. 해킹, 먹튀, 판치는 암호화폐 거래소 혁신 필요해라고 또 나오죠. 갑자기 이런 말 하지도 않던 사람들이 22일 날짜 뉴스예요. 그래서
지난 2014년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피해액만 1조 1,500억 원이에요. 그래서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해킹을 가장한 먹튀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투명한 거래를 위해 법제도가 절실하지만 기본적인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고 나와요. 근데 이 뉴스를 보면서 이 뉴스 그대로 제가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해외에서 규제나 아니면 사법당국에서 어떻게 한다, 뭐 인도에서는 뭐 규제안을 내놓는다, 막 이런 뉴스들이 같이 이렇게 맥락을 같이 해서 이렇게 엮이는데, 제가 그런 뉴스들을 보고 결론져서 생각하는 건 뭐냐면 규제안을 내놓을 것 같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규제안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G20가 이달 말에 있는데 나올지 안 나올지 몰라요. 저도. 근데 저는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분명히 드렸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이 일주일 전이잖아요. 바로 22일이니까 이번 달 말이니까 딱 일주일 남았네요. 그러면 만약에 3, 4일 후에도 만약에 규제안이나 이런 거에, 그러니까 규제를 한다, 뭐 어쩌저쩌고, 뭐 먹튀에 관해서 사법권을 뭐 처리한다,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아마 G20에서 어떤 암호화폐 규정에 관해서 가이드라인을 어느 정도는 제시할 그런 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지금 시세를 폭락시켜 놨기 때문에 시세를 다시 끌어올리려면 좀 커다란 뭔가 이슈거리 먹이를 하나 던져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시기적으로 지금서부터 일주일 후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만약에 그러니까 이번 달 말에도 만약에 악재 뉴스를 만약에 던지면 그거는 진짜 이 시장을 죽이겠다는 거죠. 대놓고 죽이겠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러진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보시면은 제가 LG U 플러스를 이제 5G로 가면서 이제 LG U가 이제 뒤통수 칠 일이 아마 있을 수도 있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 적이 있었죠. 제 채널에서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5G 쪽으로 가면서는 아마 유리한 고지를 확보할 수도 있다. 근데 중요한 게 LG U 플러스 같은 경우는 넷플릭스하고 제휴를 맺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관해서 이제 보시면은 지상파 미디어 산업 파괴 비판이에요. 그래서 한국방송협회에서 이거에 관해서 제휴 철회해달라고 이제 법원에다 이제 그걸 한 거죠. 근데 왜냐면 본인들도 그 여파를 알거든. 왜냐면 지금보다 5G 쪽에서는 만약에 콘텐츠를 다량으로 확보한 어떤 통신회사가 있으면 그쪽이 만약에 하드웨어만 받쳐주면 조금 더 선방할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근데 통신회사로서. 근데 어쨌든 삼성하고 SK는 같은 편이고 LGU 같은 경우는 다른 편인데 LGU는 일단 화웨이하고 손을 잡았죠. 화웨이하고 손을 잡았고 제가 그렇죠. ARM에서 아마 화웨이 쪽에 설계도나 반도체 메모리 칩 설계된 그런 저전력 설계 중심의 어떤 그런 설계도를 제공을 해주고 그래서 화웨이 쪽이 5G 쪽에서 아마 삼성보다는 3년에서 5년 내에 치고 나갈 확률이 높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LG 같은 경우도 국내에서 지금 자리보다는 조금 더 영역 확장을 크게 할 확률이 되게 높아지는 거죠. 근데 그 뒤에 가장 뒤에 있는 세력이 소뱅이라는 거죠. 손정희. 예.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도 내년에 스프린트사에서 만약에 5G 모바일 폰을 내놓으면 LG에서 내놓는 모바일 폰이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어떤 칩셋이 이제 5G 칩셋이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삼성에서 저전력 설계된 아마 메모리 칩이 만약에 거기 들어가지 못한다면 아마 이번 게임은 아마 지켜보셔도 아마 재미난 게임이 아마 될 것 같아요. 예. 아마 내년이 아니라면 그 후년 정도에는. 그리고 이제 이게 마지막 뉴스인데 지금 시세가 되게 폭락을 해서 암호화폐가 죽어가는 거고 있고 세력들도 이제 아무 신경도 안 쓰는 것 같은데 되게 웃긴 건 이 사람들은 뒷구녕에서 할 거 다 한다는 거죠. 지금 보세요. 킨텍스 인사이드 핀테크 개최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집결이잖아요. 근데 보시면 여기에 참가하는 그런 어떤 그 기관들이 메디블록 그리고 SK텔레콤, 카카오, 라인 등 핀테크 혁신 케이스 선보여라고 하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게 29일에서 30일까지 킨텍스 이 전시장 6홀에서 진행된다고 밝혔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근거리에 사시는 분들은 여기 한번 찾아가 보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바이낸스 여기 오시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행사에는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중 하나인 바이낸스의 벤자민 라모 이사, 펀드 스트렛의 토마스 리가 오프닝 기조 연사로 확정, 월스트리트에서 거시경제와 주식 연구 분야 20년 이상 경력의 전설적인 투자 애널리스트로 크립토 상승 농자로 알려진 펀드 스트렛의 톰 리가 나선다. 예, 톰 리라는 그분도 오나봐요. 근데 그리고 매드블록 이은솔, 그리고 라인의 이희우 대표, 온톨로지 준리 대표, 언스트 앤영 김영석 파트너, R3의 하재우 총괄, 그리고 블록원의 리처드 정, IBM의 박세열, 메타디움 하재현, 카카오페이 이승효, 예, 그리고 SK텔레콤, 시티은행도 오고, 예, 그래서 최정상급 연사가 40여 명이 참가할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뭐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뭐 3,500불을 찍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렇지만 어쨌건 중요한 건 3,500불 설상 간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건 진짜 2, 3년 후에 진짜 비트코인 한 개당 1억 갈 수 있고 지금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 그런 알트코인 자체도 웬만한 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러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면 만약에 쉽게 사라진다면 이런 세력들이 막 950억 원 그 정도 돈을 주고 거래소를 인수했는데 거기에 투자한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의미가 없지. 만약에 알트코인이 엄청 많이 사라진다고 했을 때를 말씀드리는 거죠. 거기에 뭐 비트코인하고 시총 10개밖에 없는 10위권 안에 있는 거랑 뭐 스테이블 코인 몇 개 있다고 그래서 그거 갖다 돈이 될 것 같아요? 돈 절대로 안 돼요. 그거 갖다. 뭐하러, 그럼 큰 돈 주고 뭐하러 거래소를 인수래요? 앞뒤가 안 맞지. 말이 안 맞잖아요. 어쨌건 다들 끝까지 힘내시고요. 네. 지금까지 찰리스 월드의 찰리 브라운이었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